무인 2곽, 사화, 2장. 조그만 잎은 미약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린다. 1. 한소천은 이곽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흐느껴 울었다. 이곽의 가슴은 어느새 한소천의 눈물로 얼룩졌다. 이곽은 차마 한소천을 밀어내지 못하고 등만 토닥여 주었다.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소천이 진정하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소천의 흐느낌이 점차 잦아들었다. 어깨의 떨림도 조금씩 사라지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그제야 이곽은 그녀를 품에서 떼어놨다. 어떻게 된 거냐? 모두 죽었다니. 오라버니... 차분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한밤중이었는데 갑자기 큰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눈이 흐려지는데. 한소천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먹거렸다. 이곽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진정해. 힘들면 말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말할 거야. 말하고 싶어. 한소천이 이곽의 가슴에 이마를 댄 채 잠시 숨을 골랐다. 잠시 후 한결 숨쉬기가 편해지자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막 정신이 흐려지는데 검은 사람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어. 검은 사람들? 검은 말을 탄 사람들. 그들이 들이닥치는 것까지 보고 정신을 잃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두 죽어 있었어. 엄마도 아빠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모두 죽었다고? 나만 살아남았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 다시금 감정이 북받치는지 한소천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용케 참으며 말을 이어갔다. 한소천의 나이 이제 겨우 17살이었다.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소녀의 정신력은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을 견딜 만큼 튼튼하지 못했다. 만일 그때 청룡조가 마을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수습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분명 천하를 떠돌다가 비참하게 굶어 죽었을 것이다. 이곽의 시선이 다른 아이들을 향했다. 혹시 저들도... 화를 당한 것은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야. 좋기 20개가 넘는 마을들이 화를 입었다. 설국리처럼 아예 마을 전체가 전멸한 곳은 없었지만 수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쳤다. 한소천과 함께 온 아이들은 모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었다. 갈 곳 없는 그들을 청룡조가 창천맹으로 데려온 것이다. 검은 무인들? 이곽은 아침에 창천맹에 들어온 무인들을 떠올렸다. 그들 역시 검은 옷을 입은 데다가 검은 말들을 타고 있었다. 어쩌면 한소천이 말한 이들이 그들일지도 몰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마치 창금 바위를 올려놓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오래전에 떠나와 이젠 인연이라곤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설공리가 그의 고향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한소천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그런데 오라버니는 어떻게 된 거야? 언제부터 창천맹에 있었던 거야? 그렇게 말도 없이 떠나버리고. 이곽이 한숨을 내쉬며 한소천을 바라봤다. 왠지 한소천을 보기가 부끄러웠다. 고향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나 되었지만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기 때문이다. 역병에 아비 어미를 잃고 고향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그에겐 큰 포부가 있었다. 반드시 창천맹에 들어가 천하를 쩌렁쩌렁 울리는 협객이 되겠다는 것.
혈기왕성한 소년이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그런 포부였다. 이곽은 자신이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재능이라면 분명 무공을 높은 수준으로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다.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고생고생해서 창천맹에 겨우 도착해 운 좋게 인맹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재능만 인정받는다면 높은 수준의 무공을 배울 수도 있었고 외당보다 더 좋은 조직에 배정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그런 행운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곽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인맹심사에서 판정한 그의 재능은 그저 보통 수준이었다. 지력은 꽤 높은 편이지만 육체 능력이 떨어졌다. 보통 수준의 무공을 익힐 순 있지만 상승지경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것이 그를 심사했던 이들의 평가였다. 이곽은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반항도 해봤다. 하지만 그의 반항이 통할 정도로 창천맹이 자비로운 곳이 아니었다. 천하제일세라는 위명답게 창천맹에는 수많은 기재가 모여들었다. 그들이 가진 재능은 감히 이곽이 비할 바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문일지십의 재능을 갖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가문의 후광을 얻고 있었다. 서로 재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문의 도움을 받아 영약을 복용한 이들을 이곽이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신분의 벽에, 재능의 벽에, 그리고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차별에 이곽은 난도질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깎이고 깨져나가고 부서지며 처음에 웅지와 굳건했던 마음은 겨우 그 흔적만 남았을 뿐이다. 지금의 이곽은 설공리를 떠날 때에 당당하던 이곽이 아니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은 패배자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래서 이곽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피곤할 텐데 좀 쉬어. 오라버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고. 이곽의 말에 한소천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졸지에 모든 사람을 잃고 창천맹에 흘러들어온 그녀였다. 천지간에 아는 사람이라곤 오직 이곽 한 명뿐이었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곽이 한소천에게 미소를 보여줬다. 괜찮아. 난 밖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까 혹시 필요한 거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오라버니. 어서 쉬어. 많이 피곤해 보이니까. 아... 그제야 한소천이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이곽은 한소천을 뒤로 하고 백현각 밖으로 나왔다. 백현각 정문으로 나오자 서기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은 거냐? 그냥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는 사람? 저들 중에? 예. 그래. 거참 기묘한 인연이구나. 하필 이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다니. 누군지 모르지만 조심해라. 왜요? 청룡조가 연관된 아이들이야. 모르긴 몰라도 위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 괜히 잘못 엮였다간 골치 아플 수도 있으니 조심하란 이야기지. 이곽이 조용히 고개를 주걱거렸다. 서기천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과 같은 하급무사가 창천맹 같은 용담호열의 대지에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듯 또 없는 듯 존재감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었다. 괜히 높은 분들의 눈에 잘못 들었다가는 복보다 화가 찾아올 확률이 높았다. 조장 오구옹이 괜히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것이 아니었다. 이래저래 마음이 무거운 밤이었다. 그의 시선이 저 멀리 보이는 내성으로 향했다. 창천맹 내성은 거대한 요새나 마찬가지였다. 높다란 담장으로 각 구역이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았고 곳곳에 수많은 기관진식이 펼쳐져 있었다. 내성이 얼마나 넓은지 각 조직의 구성원조차 전부를 꿰뚫어 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증축에 증축을 거듭하다 보니 이젠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도로는 미로를 연상시켰고 곳곳에 경계병력이 배치되어 하루 12시간 감시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가 삼엄한 곳을 뽑으라면 당연히 맹주가 기거하는 맹주부였다. 맹주부에서도 가장 큰 정각인 창룡전이 바로 맹주의 거처였다. 창룡전 안에는 푸른 기운이 감도는 돌을 깎아 만든 거대한 옥좌가 존재했다. 옥좌에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초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었다. 눈빛이나 기도 그 어느 것 하나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창룡전 안에 있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바로 창천맹의 맹주인 자홍천이었기 때문이다. 무국검왕 자홍천. 창천맹의 3대 맹주이자 작금 강호의 천하 제일인이라 불리는 신화적인 무인. 그가 바로 자홍천이었다. 자홍천의 곁에는 내원주 주신윤이 조용히 시립해 있었다. 자홍천과 주신윤의 시선은 이제 막 창룡전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일색의 옷을 입은 20대 중반의 남자였다. 어제 아침 100여 명의 기마대와 함께 창천맹에 입성한 바로 그 남자였다. 남자는 자홍천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천하 제일인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전혀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오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런 남자의 모습에 주신윤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맹주를 보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남자의 모습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자홍천은 거슬리는 것 하나 없이 태연한 표정이었다. 마침내 남자가 자홍천이 앉아있는 옥좌 앞에 멈춰섰다. 그가 자홍천에게 폭언을 취하며 말문을 열었다. 신마련의 관일현이 창천맹의 맹주이신 자홍천 대엽께 인사드립니다. 반갑네, 관소엽. 사부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가? 맹주님의 염려 덕에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언제 한번 맹주님께서 꼭 신마련에 놀러오라 전하셨습니다. 하하, 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살아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군. 배려는 감사하나 그냥 이 늙은이는 창천맹에 눌러 앉아 있겠네. 나이가 드니 이젠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은 하고 싶지 않군. 편한 내 집을 두고 멀리 신마령까지 갈 엄두도 나지 않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천하 제일인이신 맹주님을 감히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네의 사부인 고독신마라면 가능하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부님은 맹주님을 지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겁니다. 고마운 말이군. 나도 자네의 사부를 각별히 생각한다네. 고독신마 진광원 대엽이야말로 진정 천하제일인에 어울리는 사람이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관일현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떠올랐다. 반면 주신유는 차가운 눈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봤다. 그만큼 관일현을 경계하기 때문이었다. 관일현은 평범한 신분이 아니었다. 그는 고독신마 진광원의 이제자였다. 그리고 고독신마 진광원은 신마련의 당대 련주였다. 신마련. 100년 전 혈천대전 이후 한동안 강호에서 잊혀졌던 이름이었다. 아니, 애써 잊으려 노력했던 이름이었다. 한때는 마교라는 이름으로 천하를 지배했었고 혈천대전 이후 세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강호 남부로 사라진 신비와 공포로 점철된 이름이었다. 아직도 나이든 무인들은 신마련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다. 그만큼 신마련은 공포의 대명사였다. 지난 100년 동안 신마련은 강호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창천맹에서는 단 한 번도 신마련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신마련이야말로 창천맹과 강호의 가장 큰 적이었기 때문이다. 관일현은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창천맹에 입성한 신마련 인사였다. 그 때문에 주신윤을 비롯한 창천맹의 무인들이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자홍천이 관일현에게 의자를 권했다.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창천맹을 방문한 귀빈인데 대접이 너무 소홀했군. 일단 자리에 앉으시게나. 전 이대로가 편합니다. 젊음이 좋군. 마음대로 하시게. 감사합니다. 그래, 고독신마의 제자께서 본명의 너인일이신가? 단순히 이 늙은이의 안부나 묻자고 귀한 걸음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창천맹의 협조를 구할 일이 있어 이렇게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협조라. 창천맹이 신마련과 협조를 논할 사이였던가? 자홍천의 목소리가 살짝 차가워졌다. 그러자 창룡전 내부 기온도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급작스러운 변화에 관일현이 움찔했다. 이 늙은이의 무공이 주화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니 과연 헛소문만은 아닌 모양이구나. 옷 사이로 드러난 피부 위로 소름이 살짝 올라왔지만 관일현은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비록 자홍천의 무위에 질리긴 했지만 그는 고독신마 진광훈의 전원을 가지고 온 사자였다. 자홍천이 자신을 어쩌지 못할 거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었다. 혈천 대전 이후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짙은 원한이라도 충분히 옅어질 만한 세월이죠. 저는 창천맹이 과거의 은원에 묶여 앞일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꽉 막혀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심이 대단하군. 과연 고독신마의 제자라 할 만한 배짱이야. 좋네. 말해보게. 무슨 용건인지. 자홍천이 허리를 살짝 숙여 관일현을 바라봤다. 그러자 관일현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더욱 증대됐다. 관일현이 혀로 마른 입술을 살짝 적시며 입을 열었다. 광노야를 사냥하는데 창천맹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광노야라고 했나? 그렇습니다. 관일현의 대답에 자홍천의 눈빛이 깊이 침잠됐다. 깊게 가라앉은 그의 눈동자 안에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